자, 이제 이번 2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의 내용 중 마지막 내용, 교과서 83쪽에 있는 지속 가능한 식생 및 토양 관리,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산림 면적, 숲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넓어졌을까요? 좁아졌을까요? 좁아졌겠죠. 왜냐하면 도시화, 산업화라는 의미에서 도시화란 도시의 면적이 넓어졌다, 도시적 인구가 늘었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말이 도시화란 뜻이에요. 산업화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어서 1차, 즉 농업도 산업이지만 산업화의 좁은 의미는 2, 3차 산업의 증가 현상, 특히 2차 공업이 번성하는 현상이 산업화야. 그래서 도시가 넓어지고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이나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둘 다 공장의 면적은 넓어지고 도시 면적은 넓어지고 주택 지역은 넓어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가 넓어지고 공장 면적이 넓어지고 도로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도시화 산업화는 곧 도시적 면적이 확대되었고 그래서 주거지, 공업용지 이런 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시골스러운 면적은 줄어들게 돼요. 자, 촌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자, 도시 면적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예를 들면 농경지 감소했고 도로도 늘었겠지. 자동차 증가하고 이러면서 더 이렇게 넓고 더 각 지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갔는데 도로라는 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농경지였던 땅이 공업용지나 도시 혹은 도로로 사용되면서 농경지 면적은 줄었어요. 농경지 면적만 준 건 아니지. 바로 산림 면적도 줄었죠. 그래서 산을 깎아 다른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농경지 면적과 산림 면적이 줄었어요.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산림을 전용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산림이었던 땅을 용도를 전환했다. 산림이 아닌 다른 걸로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전용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산림 면적은 계속 감소되어 왔죠. 이게 감소되어 온 원인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산림이 다른 정도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산림 면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인목 측정량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목 측정량은 단위 면적당 나무를 부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헥타르, 보통 땅을 세는 단위죠. 100m 곱하기 100m의 땅이에요. 자, 헥타르당 몇 제곱센티미터에 살아있는 나무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주어진 면적에서 나무가 얼만큼 있는가 하는 것이 인목 측정량이야. 자, 우리나라 인목 측정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늘었어요. 자, 인목 측정량은 늘었지. 왜 늘었을까? 옛날에는 가정용 연료가 난방이라든가 취사라든가 가정용 연료가 나무였죠. 그러니까 가정용 연료가 변한 거야. 옛날에는 신탄이었다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변한 거지. 신탄은 수치나 뗄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무 떼는 거. 자, 석탄은 대표적인 경우는 연탄이죠.
온실가스는 대표적인데 도시가스지? 옛날에는 난방을 하는데 나무 뗐단 말이야. 집집마다 난방을 하려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야 돼. 따라서 나무가 산에 별로 남아있을 게 없겠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뗄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더 늘었을 테니까. 나무꾼이란 직업도 있어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나무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가정용 연료에서 나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나무를 해갔었는데 해가지 않게 되니까 산에 나무가 무성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 왜냐면 보통 산을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덤불들 있잖아요. 막 덤불들만 무성하지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두껍게 이렇게 잘 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식목일까지 지정해 가면서 숲을 가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숲을 진짜 잘 가꿔 나갔어. 그 결과 주어진 면적에 이렇게 나무의 두께도 두껍고 키도 이렇게 확 커지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조림사업, 숲을 조성한다 뜻이에요. 조림사업, 나무 심기 이런 거, 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목 축적량이 늘어난 거지. 그렇게 해서 편백나무, 숲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성이 되고 키 큰 나무들이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되게 공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가꿔진 숲 자체가 이제는 관광 자원이 되고 이러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의 자원이 되게 되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료 3을 보면 산림 면적과 인목 축적량의 변화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보니까 꺾은 선은 평균 인목 축적량, 그리고 막대는 산림 면적이래요. 자, 자료에서 보다시피 산림 면적이 옛날에 660만 헥타르 정도였죠? 660만 헥타르 정도였는데 지금은 633만 헥타르 정도로 많이 줄었어. 산림 면적이 쭉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평균 인목 축적량 헥타르당 나무가 얼마나 있나 해서 평균 인목 축적량을 봤더니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서 옛날에는 인목 축적량은 이걸로 봐야겠죠? 옛날에는 에게 20이었죠? 근데 지금은 무려 146이 되었대. 7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러면서 숲이 많이 훼손됐었는데요. 이것이 나무 심기를 꾸준히 하고 가정용 연료가 그 연탄이라든가 도시가스 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뗄나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숲이 늘었네요. 물론 목재 수입량은 늘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재 소비가 줄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 가구용이건 혹은 뭐 화장지나 책을 위한 펄프용이건 이런 목재 수입은 계속 늘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지속 가능한 식생 및 토양 관리.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도시 지역의 확대, 도로와 주택 건설, 경작지 확대 등으로 식생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최근 식생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초목 채집을 제한하거나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서 인목 축적량을 늘리고 있다. 아까 쌤이 정리해 놓은 것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경지도 줄고 산림도 줄었어요 라고 했고 여기 두 번째 줄에는요.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산림이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조금 약간 그 상충되게 느껴지죠? 상충된 면도 있긴 한데 이렇죠. 그러니까 숲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한때 되게 쌀도 부족하고 이렇게 식량이 부족할 때는요. 뭐 화전도 일구고 이렇게 경작지를 확대했어요. 나무를 다 베서 넘어뜨린 다음 불질러서 농경지 만들고 이러면서 경작지의 확대가 산림이 파괴되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는요. 농경지 면적도 줄고 있고요. 도시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의 이야기로는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도 감소하고
산림 면적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 토양은 한 번 오염되거나 침식되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씻겨 나가는 것, 토양 유실이죠. 토양이 씻겨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경작한다거나 등고선식으로 경작을 하고 또 토양 보존을 위해서는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거나 객토 사업 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토양이 씻겨 나가서 토양층이 얇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씻겨 나가지 않게 흐르다가 멈추게 이렇게 하는 게 계단식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땅에 그대로 경작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르면서 토양도 함께 다 침식이 돼버리니까 이 농경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조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흐르다가 멈추다 보면 흙도 잘 씻기지 않고 토양이 잘 씻기지 않아서 남아있게 돼요. 이런 걸 계단식 혹은 이제 이탈지를 경작을 하더라도 작물들을 우리 녹차밭에서 보듯이요. 높이대로 이렇게 작물을 심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토양을 침식시키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대로 경작을 하는 것을 등고선식 경작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양 문제는 크게 토양 침식 문제와 토양이 척박하다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자, 토양이 침식되는 건 원래 이렇게 숲으로 덮여 있어야 될 땅인데 여기에 나무를 다 베버리고 여기를 농경지로 바꿨어. 그러면 농경지로 바꿨다면 나무가 없어졌으니까요. 비가 왔을 때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충격에 따라 흙이 들뜨고 빗물과 함께 흙이 씻겨 나가기 쉬운 조건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고랭지 배추밭 있잖아. 고위 평탄면 있는 배추밭. 원래 나무였던 곳이 배추밭으로 바뀌었어. 자, 배추밭에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초록색으로 땅을 딱 덮고 있는 계절에는 그나마 비가 와도 토양이 침식되는 것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 배추들이 빗물의 충격도 완화시켜주고 배추의 뿌리들이 흙이 침식되는 걸 나름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씩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배추의 수확을 다 끝냈어. 수확을 다 끝내놓고 나니 그 밭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흙은 막 들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에 싹 씻겨 나가버리겠지. 그래서 토양층이 얇아져. 전체 토양층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토양이 가장 비옥한 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빗물에 씻겨 나가게 되면 토양층이 얇아지고 그리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의 침식과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은 뭐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토양의 침식이 곧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 경사진 곳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탈진 곳은 빗물이 흐르기 쉬운데 이게 또 농경지로 바꿔버렸다. 그럼 역시나 또 비가 흐르는 힘에 의해서 흙이 다 씻겨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토양 침식은 농경지의 개간, 농경지로의 개간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도시화로 바꾸기 위한 여러 공사 있죠? 그 과정에서 토양 침식이 막 진행되게 돼요. 농경지로의 개간과 숲을 훼손하는 이런 작업들이 토양 침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농경지로 개간을 해야겠어. 농업 생산성이 있어야지. 농산물 생산해서 돈을 벌어야지. 늘 숲으로 만들 순 없잖아. 자연환경 좋으라고 우리가 굶을 순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농경지로 개간을 하되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하면 되냐면 바로 계단식으로 개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빗물이 흐르다가 논두렁에서 멈추고 또 빗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토양이 이렇게 쭉 씻겨 나가는 막 또랑이 파져버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대책은 바로 계단식 경작을 하는 거야. 혹은 계단식 경작이 쉽지 않아. 이렇게 계단을 쫙 이렇게 평평한 땅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농경지를 만들고 그 위에 또 벽을 쌓아서 그 위에 또 다른 농경지 만들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계단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또 논이야. 어쩔 수 없이 물을 가둬야 되니까 평평하게 물을 가둘 수 있는 계단 하나 만들고 그 아랫단 내려가서 또 평평하게 만들어가면서 계단이 필수겠지만
밭 같은 경우는 굳이 계단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물을 가두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비탈면을 그대로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비탈면을 그대로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이렇게 막 너무 잘 흘러가서 흙이 다 씻겨 나가버리니까 이때 작물을 심을 때 작물을 같은 높이대로 이렇게 쭉 심어 나가는 거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녹차밭처럼 말이에요. 녹차밭 알죠? 보통 녹차밭 사진 봤죠? 그런 것처럼 같은 높이대로 작물을 이렇게 쫙 심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두렁을 만들어서 무언가 그 감자를 심건 고구마를 심건 간에 이렇게 같은 높이대로 이렇게 딱 농작물을 개간을 하게 되면 심게 되면 빗물이 흐를 때도 그 농작물의 두렁에 막혀서 빗물의 흐르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토양 침식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등고선식 경작이라고 해요. 자, 계단식 경작 혹은 등고선식 경작 혹은 상간적에 비탈면이 있는데 도로를 만들다 보니 비탈이 좀 더 심하게 돼버렸어. 그럼 자칫 여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비탈면에 그 노출된 면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씌우건 그물로 씌운 다음 뭔가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뭔가를 뿌려놓건 간에 이 그 노출된 경사면에 대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방공사라고 해요. 산사태 방지 공사라 그래. 그래서 노출면에 대해서 사방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토양의 침식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음에 토양이 너무 척박해지는 거. 토양이 척박해진 원인은요. 일단 우리가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써요.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화학 비료는 짧게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 혹은 그 도시 근처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한 번이라도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너무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토양이 점점점 지력이 없어져 버려요. 척박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화학 비료의 사용이나 농사를 너무 여러 번 계속 짓는 거 이런 것들이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퇴비 있죠. 유기물이 잔뜩 들어간 퇴비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객토를 하는 거예요. 객토라는 건 객지에 있는 흙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가 너무 산성화되고 나빠져 버렸으면요. 댐 바닥에 지금 쌓여있는 흙들 있죠. 그 흙들을 파다가 그 흙들을 갖다가 이 척박해진 땅에다가 다시 뿌려주면서 땅을 중화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성분이 좋은 다른 흙을 가져다가 척박해져 버린 땅 위에 뿌려줌으로써 중화시키고 다시 토양의 지력을 살려주는 거 이런 걸 객토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토양을 살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연의 공존. 자, 우리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는데요. 이는 전통 마을에서 잘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자연의 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으면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고 땔감도 제공하고 앞에 물이 흐르게 되면 거기서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지.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배산 임수의 취락을 그 마을들을 만들었었죠. 또 마을 입구에는 마을 숲을 조성하거나 생활 하수를 정하는 연못을 두기도 하고 그랬대요. 자, 우리 국토는 일본의 식민 지배 6.25 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었어요. 이에 정부는 산지와 숲에 자연 휴식연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는데 이렇게 등산로가 계속 사람들에게 개방되게 되면 그 주변의 생태계가 훼손되니까 이 등산로를 몇 년씩 출입을 막는 휴식연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가지고 사전에 평가를 먼저 해서 이게 환경 파괴가 심할 것 같다 싶으면 그 개발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런 것을 환경 영향 평가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환경 훼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유기농업에 힘쓰는 농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해서 도시 농업이라 하면 도시에 이렇게 옥상이라든가 주변에 작은 산 혹은 그 아파트에 있는 작은
마당 있죠? 이런 데서 농사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 게 늘고 있다고요.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84쪽에서는요.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